도심 곳곳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전 점검 그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도심에서 대형 집안 침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최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책이 나온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서 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에 굴착 이런 집안 침하 사고가 338건이던 것이 작년인 2024년에는 102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명일동이나 광명, 일직동 집안 침하 사고처럼 이렇게 큰 사고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집안 침하 사고를 분석해 보니 총 867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형 침하 사건이 난 게 약 6.6%인 57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867건의 경우 주로 문제가 상하수도관 등 기존 매설물에 손상이 많은 반면 이런 대형 침하 사고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최근 서울 명일동 그리고 경기도 광명 등 도심에서 대형 집안 침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지금 저희가 명일동이나 광명 일직동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시효 채취 그리고 다양한 자료 검토, 구조 해석, 집안 안정성 검토 등 상세한 대책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조사위를 거쳐서 원인이 분석이 되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GPR 탐사뿐만이 아니라 계측관리, 시공관리, 또 지하 안전 평가 등을 더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일동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나 공사 관련자와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면적 4제곱미터 이상이나 깊이 2m 이상의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3명 이상일 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생각할 때 이건 중대에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중앙사고조사위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명일동 사고조사위는 3월 31일에 구성이 돼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 실태 등을 검토를 하고 또 주변 지질 조건 그리고 다양한 자료 검토 등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집안 안정성 검토 등이 필요해서 7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조사에서 사고 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정부가 그때 또 추가적인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지하에 생긴 빈 공간을 미리 점검해서 집안 침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희가 집안 탐사를 할 때는 서행하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촘촘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작은 규모의 공동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천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설치된 모니터는 총 2개가 있는데요. GPR 탐사부에 설치된 모니터는 조사를 할 때 지하 공동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모니터고요. 또 하나의 모니터는 차량 상부에 설치된 영상 카메라들을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지금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 보이는 맨홀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맨홀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맨홀 사이사이 지금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공동으로 의심되는 신호가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구간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 분석 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집안 침하를 예방하려면 이 지하의 빈 공간을 좀 미리 발견하는 집안 탐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안전대책에도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또 집안 탐사를 확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자체가 요구한 구역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GPR 집안탐사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좀 그러한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기반의 위험 구역을 선별해서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더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을 해서 국토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위험 구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국가가 직권 조사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재 GPR 장비가 10세대가 있는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30대까지 확대해 나가고 인력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직권 수행 조사를 저희가 약 500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 3,200km에 더해서 총 3,700km를 탐사할 계획이고 지자체에 대해서 집안 탐사 보조 사업을 신설을 해서 4,360km를 탐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추경 53억을 확보를 했고 총 8,060km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도 굴착 공사장에서 계측 시스템이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집안 상태를 점검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집안 침하를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미리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집안의 그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저희가 지표 침하계, 또 지중 경사계, 지하 수위계 등 다양한 계측기기를 굴착공사장 같은 데 설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 1, 2회 정도로 수동 계측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어떤 집안 상태의 변화를 알아차리기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서울시, 부산시 등과 함께 적어도 좀 위험 구역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간 계측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 계측기기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을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경보까지 준다 그러면 훨씬 저희가 어떤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장에 수동 계측하고 있는 계측기들도 좀 불량이 있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국토관리청과 또 한국계측관리협회 등과 협조해서 현장 점검 때 그런 계측기에 문제는 없는지 더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한국인정기구가 제시하는 성능 인정 계측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 계측 관리와 또 철저한 계측기 품질 관리 강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굴착공사장의 안전 계측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계측을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을 소개해 주셨는데 더욱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굴착공사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20m 이상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또 착공 후에 지하안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0 내지 20m 정도의 굴착 깊이를 가진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시행을 하고 착공 후에 지하안전 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깊이에 따라서 10 내지 20m나 20m 이상이나 사실 위험할 수 있는데 10 내지 20m는 착공 후에 지하안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연약 지반 등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 평가 업체를 저희가 좀 분할 발주를 해서 선정함으로써 더 지하안전 평가를 내실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공법 선정 심의의 공정성 개선이라든가 또 지방 관련 설계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런 지하안전 평가 전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자재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 또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 상태 불량은 굴착공사장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지하안전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수공법의 적정성 그리고 복공판 그리고 지지 구조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안 안정성 점검 자체를 강화해서 시공 안전 관리 전체를 강화하고 또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소요 인력 산정 기준을 적정 대가에 맞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조사를 제대로 불성실하게 한 업체의 경우에는 과태료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짚어주신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의 개선 방안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현장의 실무 담당자 또 탐사 장비 관련해서도 관리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각 지자체마다 지하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힘들다 보니 자주 교체가 되고 네. 또 자주 교체로 인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법 관련 또 사고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 그 교육 자재에 담아서 이 교육을 저희가 1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특히 현장 중심으로 전반적인 교육 체계를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안전평가 이 교육이나 현장 중심 교육 비중을 확대함과 동시에 또 지방 굴착 업체라든가 굴착공사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탐사 기술을 전수하도록 또 표준 매뉴얼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는 GPR 탐사 성능 기준 자체가 없고 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능 평가 기준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고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성능 검사장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하안전 평가 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좀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또 집안 탐사업이나 또 탐사 업체에 대해서도 이 등록 기준을 신설해서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앙부처 차원의 계획이 마련이 돼도 현장이 지자체에서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의 효과가 100% 발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지자체와 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또 행안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 등과 함께 지하안전 집안 치마 예방 TF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네. 약 9회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이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이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처럼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또 지자체도 집안 치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발표함으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집안 치마 대응 역량 자체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자체는 매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계가 더욱 정합성 있고 더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더 철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자체의 집안 치마 우려 구간을 조사를 해서 아까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집안 치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약 집안이면서 또 굴착공사장이 있고 또 집안 치마 이력도 있는 이런 곳에서 또 추가적인 균열이나 이런 징후가 발생하는 민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시공사에게 그걸 대응하게 하거나 경험이 없는 지자체 담당자가 할 경우에는 자칫 좀 수박 겉핥기식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부산시로 하여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러한 어떤 위험 징후가 있는 연약 집안의 굴착공사 현장 이런 곳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 자문단 등 특별 조직을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집안 탐사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현장 관리뿐 아니라 기술 개발도 이런 안전 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R&D, 연구 개발 관련한 대책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정부가 1,205억 원 수준의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지금 예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타 안에는 80억 원 수준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 개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20m 이상 지하안전 평가를 하는 거에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를 전부 디지털화하는 거, 그리고 지하안전 평가서를 디지털 AI 기반으로 작성토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보관, 공유, 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연약지반처럼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IoT, 스마트 센싱 등을 연계시키고 다중 영상 분석 등을 연계시켜서 실시간 위험 평가 예측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위험 지역을 더 찾아내도록 하는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지자체에서 탐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을 발견하는데요. 이거를 사람이 아닌 AI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AI 표준 분석 모델도 개발해서 더 철저한 공동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조사 보고서도 이러한 AI 기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굴착 공사장 특별 대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점검의 기대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2024년에도 하반기에 저희가 94개소의 굴착 공사장 특별 점검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도로 균열이 있다든가 집안이 침하했다든가 다양한 그런 209건의 현장 시정을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68개의 공동을 발견하고 또 12개의 노후 상하수도관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특히 굴착공사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그리고 10m 이상의 굴착공사 등에 대해서 98개소의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을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어떤 공동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서류 조사, 그리고 시공 실태 조사, 계측 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 도심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있으면서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우려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만큼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되고 공유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개 또 소통을 좀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담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집안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대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도 6월부터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사한 구간에 대해서 탐사 구간 또 공동 발견 실적 또 공동 복구 에 관련된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매월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을 제가 공개함으로써 현재 공동 복구율이 49.6%에 한정돼 있는데 이 공동 복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 등 다양한 어떤 지자체나 또는 지하안전 그런 탐사 전문기관이 직접 탐사한 결과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더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에 지하안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근데 지하안전 특별법을 만든 이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GPR 탐사를 해서 신속하게 공동을 복구하고 있고 또 이번처럼 굴착 공사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서 지하안전 평가, 계측 관리, 또 시공 안전 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도 발견된 공동이나 어떤 침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에 말씀드렸던 명일동 중앙 지하사고 조사이나 또 이 광명 일직동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개소 굴착 대점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이런 집안 침하 관련된 우려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볼 때 이런 굴착 대점검 결과 그리고 또 이런 중앙사고조사의 결과 등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집안 침하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